이번 주는 이제 기말 평가를 위한 방향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고 또 어제 우리 대면 수업 시간 또 저번 주부터 시작했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런 모델링 방법 부분들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모델링들을 표현해 보면서 새로운 모델링을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시간을 2주에 걸쳐서 총 4주에 걸쳐서 진행을 해 보면서 기말 평가와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말 평가를 위한 방향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우리 계속적으로 기말 평가에 대한 컨셉을 자꾸 얘기해 주는 이유가 자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컨셉 부분들은 계속 공유를 하지 않으면은 자꾸 엉뚱한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컨셉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컨셉에서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부분들 꼭 체크해 놓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유니크하고 독특한 아주 독특한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시고, 세 번째로는 도전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도 여러분들 그 모델링을 만들면서 음식 모델링을 한번 해봐라 했던 부분들은 난 처음인 것 같아. 나도 음식 모델링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해보니까 또 새로운 도전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이 많이 가. 확실히 손이 많이 가고 입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로는 실내 배경을 표현해 보는 게 이번에 기말 평가 방향이고,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 단계는 우리 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그걸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작업을 위해서 진행을 위한 컨셉 단계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시작을 해도 돼요. 첫 번째로는 스케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표현한 후 제작해도 돼.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참고 사진을 직접 여러분들이 촬영한 후에 다양한 참고 자료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을 해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참고 이미지를 찾아서 구도를 참고하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면서 제작해도 돼요. 이 세 가지 단계를 섞어서 작업해도 상관없어요. 꼭 나는 1번으로만 하겠다, 2번으로만 하겠다, 3번으로만 하겠다가 아니라 이 스케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표현도 하고 또 참고 사진을 직접 촬영한 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또 참고 이미지를 찾아서 구도를 참고하면서 본인의 아이디어와 참고 사진도 또 참고하면서 또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를 통해 작업해도 되지만 이 세 개를 잘 섞어가면서 작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작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진행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통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가면서 사전 답사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뭐 사찰에 가서 사찰의 그 사찰 안에 있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들을 집어넣고 표현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독특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초기 아이디어와 컨셉을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제작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직접 여러분 그리고 표현해 가면서 직접 스케치를 하고 구도도 잡고 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3D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는 서브스테이스 페인터, 또 다 만들어진 부분들은 그 마모셋에서 저번에 했듯이 마모셋에서 해주던지 아니면은 뭐 언리얼 엔진에서 또 아니면 유니티 엔진에서
아니면 3D Max에서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표현해 줘도 되고 서브셋 페인터에서 표현해 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과물들은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을지를 잘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참고 사진을 직접 촬영한 거죠. 이거 직접 촬영을 해서 이렇게 딱 촬영하면은 요 위쪽에 보면은 요 부분에 보면은 한옥집이 보이고 그 안쪽에 있는 현대식 한옥집이죠. 이렇게 배경이 있고 이 위에 뭐 한복이 있을 수도 있고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약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배경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요와 같이 촬영을 한 후에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집어넣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설정을 하고 컨셉을 설정한 대로 바꿔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요 그 식탁 대신에 더 고풍스러운 느낌의 식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의자도 바꿔줄 수도 있고 또 요 기둥 대신에 여러분들 한국적인 굉장히 고풍스러운 문양이 들어가 있는 기둥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사진을 촬영한 후에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들을 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들을 막 다양하게 배치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간 서양식의 그런 그 박물관, 도서관인데, 요런 부분들을 한국적인 느낌으로 또 바꿔줄 수도 있어요. 석상 부분, 또 천장의 문양, 또 이런 부분들 뭐 기와 같은 느낌이라든가 천장, 우리 그 사찰 같은 데 있는 그런 천장이나 이런 그 부분으로 변모를 시켜서 구도를 참고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한 후에 그 사진 촬영 위에다가 다양한 여러분의 참고 자료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스케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만들어진 이미지들, 참고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도를 참고하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면서 제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 대신에 뭐 고려청자를 집어넣는다거나 요 칼 대신에 한국적인 느낌의 칼을 집어넣는다거나 요 부분 대신에 뭐 화롯불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을 추가한다거나 벽 부분들을 한국적인 느낌으로 벽화로 바꾼다거나 병풍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가지 타입의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각각 세 가지 타입 중에 장점 부분들을 섞어가면서 사용해 줘도 돼요. 그래서 기말 시험이 아마 12월 우리가 12월 21일부터가 아마 방학일 거예요. 12월 21일. 그래서 12월 21일 날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 발표는 12월 21일 아마 그 전주가 되겠죠. 그 전주 한 12월 우리가 언제 들었나? 대면 수업이 언제 들었어? 대면 수업이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지. 화요일 날 들었죠? 화요일 날. 대면 수업이 화요일 날 들었으니까 12월 15일. 12월 15일이네. 딱 우리 한 달 조금 더 남았네. 한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12월 15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발표일은 12월 15일. 그래서 요 부분들을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2주에 걸쳐 가지고 하나, 음식 모델링 하나, 또 2주에 걸쳐 가지고 가구 문양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든다 그랬어. 가구 문양하고 음식 모델링. 그래서 음식 모델링 해가지고 완성한 거, 또 가구 문양해서 완성한 거, 그리고 최종 기말 평가를 위해서 작업한 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말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말 평가에 들어가는 이미지에는 오브젝트 3D로 만든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음식 모델링과 또 여러분들이 만든 가구 문양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어느 부분에 노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액자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저 뒤쪽에 보이는 뭐 소품으로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앞쪽에 보이는 소품으로 들어가도 되고, 또 가구 문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문양이 그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본인이 만든 요번에 만든 음식 모델링과 또 가구 문양 부분들은 이제 2주 후에 내가 알려줄 거예요. 문양, 가구에 들어가는 그런 고풍스러운 그런 문양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기말 평가에 들어가는 배경 모델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런 문양, 청자에 들어가는 고려 청자에 들어가는 뭐 문양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또 음식물은 저 뒤에 식탁 위에 배치가 돼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액자의 그림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TV 같은데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에 본인의 작업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TV에서 나오게끔 매핑을 해가지고 텍스처 작업을 해가지고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아이디어겠죠. 그렇게 그렇게 요번 기말 부분들을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가지런히 가지런히 면이 이렇게 올려놔 있죠. 요거는 내가 오늘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만들어 왔는데 아주 잘 표현되더라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이용해도 되고, 라인을 이용하는 게 나는 더 편한 것 같더라고 오히려.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이용해주고, 대신에 이제 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요거를 폴리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라인만 가지고는 애니메이션이 안 되니까,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폴리로 변환시켜준 후에 폴리로 변환시켜주고, 요번에 세그먼트 값을 적용을 좀 시켜줘야지. 커넥트 해가지고 커넥트해서 요거를 90개면 90개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지. 대신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면수가 좀 많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은 시뮬레이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시간이.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볼게. 더미 그냥 적용시키게 되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어제 했던 식으로 MassFX 클로스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면을 놨을 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이런 느낌들을 표현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제 알려준 부분들은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 아니면 위쪽 부분만 제어를 해가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면서 놓으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 또한도 가지런히 놓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거는 이거야. 여러분들 이걸 알게 되면은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런히 놓이게끔 우리가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주는 거죠. 자, 참 이게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그래서 다 선택을 해준 후에 요 부분은 좀 부드럽게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매지어 해주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끝부분을 흘려줘야 되겠지. 베이지어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이거를 애니메이션 시키면은 훨씬 효과적이더라고. 이렇게 잘 가지런히 넣어준 후에 요 상태에서 뭐 시뮬레이션을 좀 시켜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애니메이션 매스FX 클로스 할 때 이거 폴리로 바꿔줘야지. 폴리로 바꿔주고 애니메이션 매스FX 클로스 적용시켜주고 이걸 약간 이렇게 돌려주고 너무 높이에서 적용시키지 말고 요 정도쯤에서 플레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준 후에 작업을 해주면은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만들어 준 후에는 요거를 툴의 스냅샷으로 하나 찍어주고 또 이번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또 플레이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여기서 플레이 그래서 이거를 툴의 스냅샷 한번 또 찍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꼬이는 부분들은 저번 시간에 보여준 대로 폴리에서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주고 따닥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 선택해주고 그 부분을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이렇게 그러면 꼬이지 않고 잘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온치워버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폴리로 변환시켜주고 중간 부분 하나 더블 클릭해서 Create Shape from Selection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얼기설기 표현을 해주고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은 좀 줄여주고 2.5 2.5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국수 같은 것들 만들 때 또 스파게티 만들 때 스파게티는 좀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나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또 적용시켜 가지고 또 표현해 줘도 되겠죠. 헬릭스를 또 이용할 수도 있어. 헬릭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턴 여기 있죠. 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를 좀 잡아준 후에 이것도 잘 적용되는지 한번 해볼까? 적어준 후에 이것도 폴리로 바꿔주고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 매스 FX 클러스 해주고 올려준 후에 적용시켜보자. 플레이 어떻게 되는지. 오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물표를 만들어주고 이 부분이 붕 떠 있는 부분은 좀 더 애니메이션 시켜줘야 되겠지. 더 붙게끔. 그렇지. 해주고 툴에 스냅샷 해주고 요건 위로 올려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조금 더 두껍게 해주려면 푸시를 이용해서 도톰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표현되는 부분들은 스파게티 같은 거 만들 때 또 다른 면들을 또 응용할 때는 이렇게 작업을 또 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몇 번 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이거는 좀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요 턴 부분들도 요 부분의 간격을 너무 강하지 않게 요 턴에서 높이를 줄여주면 되겠지. 높이 들어가서 높이 높이를 요 부분의 높이를 요 부분의 높이 값이 너무 높지 않게 또 두께도 여기서 아예 조절을 좀 해주고 어느 정도 맞춰준 후에 형태를 어느 정도 맞춰준 후에 작업을 해주면은 애니메이션 매스 FX.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몇 번의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 폴리 이런 작업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본인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 그런 식으로. 오. 그렇지.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는 부분들은 여기서 툴에서 스냅샷 해주고 스냅샷을 해주고 여기다가 FFD 박스를 이제 또 적용시켜 주는 거지. FFD 박스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프리폼에서 폴리로 변환시켜 준 상태에서 프리폼이라는 게 있어. 프리폼. 그래서 프리폼에 쉬프트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브 브러쉬처럼 G브러쉬에서의 무브 브러쉬처럼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다. 크기를 키우는 거는 쉬프트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준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키워지죠. 그래서 컨트롤 키만 누르면은 파워브 값이 커지는 거고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풀 스트렝스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컨트롤 쉬프트는 전체적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끝부분만 잡아주면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 부분은 무조건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고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지게끔 만들어주는
지금 우리가 스파게티 면을 보지 않고 표현해야 되지만 그걸 좀 보면서 작업하면은 어떤 식으로 작업 형태를 잡아주고서 표현해줘야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은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은 여기다가 FFT 박스, 여기서는 FFT 박스나 FFT 박스를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컨트롤 포인트에서 형태 부분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씹어넣어주게. 요 안으로 들어가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해주려면은 또 이 상태에서 또 시뮬레이션 또 시켜줘도 되겠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위에서부터 떨어뜨리게 되면은 한번 해볼까?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클로스 나 이렇게는 안 해봤다. 폴리로 바꿔주고 애니메이션 클로스 한번 해보지. 올라가야 되겠지. 플레이. 엄청 느리다. 자, 하나하나씩 해보지. 플레이. 느리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들을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들이 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처음에는 그냥 길쭉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뭐 자연스럽게 표현은 되지만 이 면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면발 부분들을 가지런히 올려서 그릇에다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위적인 모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인위적인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태 부분들을 만들어준 후에 그거를 시뮬레이션하고 같이 연계시키게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형태를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게 되면은 이런 응용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얘기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고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 부분들을 점점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이디어 부분들을 추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작업을 하다가 정말 많죠. 많은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들이 있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어. 삼계탕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었어? 칼국수, 비빔밥, 비빔밥, 샤브샤브, 뭐 튀김덮밥, 삼계탕, 오니기리, 된장찌개, 약과, 누룽지탕, 스시, 스테이크는 안 된다 그랬고, 잔치국수, 또 찜닭, 소바, 타코야끼, 볶음밥, 산적꼬지, 또 만두, 또 전통떡, 라면, 여기도 국수, 또 통닭, 우동, 냉면, 쫄면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작업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응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해. 응용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응용을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돼. 응용을 위해서는 많은 테스트도 해보고 결과물들을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모델링이 잘 됐으면 그 다음엔 텍스처까지 작업을 또 진행하고 또 그런 재질감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브러시에서 그런 재질감의 표현 부분들 또 세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대면 수업과 오늘 이런 응용 부분들을 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쭉 작업들을 진행을 해보고 다음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부분에서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는 모델링 부분에 대한 부분 뭐 상관없어. 모델링 부분 또 뭐 텍스처 부분 또 진도가 또 빨리 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만들어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만들다가 어려운 부분들 또 사실감 있게 잘 어느 정도 그 형태라던가 표현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은 나도 그 부분들을 고민해 가면서 해결 방안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할게. 나도 뭐 전문적으로 모든 음식들을 만들어 봤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결과물들을 표현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말까지 우리가 작업하는 모든 과정들은 기말 평가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음식, 모델링, 또 다다음 주에 해야 될 가구 문양, 가구 문양 작업하는 거. 그래서 가구 문양 부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가구를 한번 찾아보면은 가구 문양. 가구 문양들을 보면은 요런 부분에 요런 문양들이죠. 요런 문양들 또 고풍스러운 요런 문양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양들. 이런 문양들. 그래서 이 문양 중에 어떤 하나, 이런 부분 하나, 여기서 어떤 부분 하나, 여기서 요 중간 부분의 문양 하나, 이런 부분들을 각각마다 한 사람씩 맡아서 작업들을 음, 진행하고 그거를 다 만들면은 우리가 거의 30명, 몇 명이야 우리가 다. 몇 명이냐? 30명 가까이 되니까 30개의 우리가 소스를 다양하게 공유하고 표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음식도 거의 30개 정도 또 문양 부분도 거의 30개 정도 만들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하고 표현해내는 데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진행하는 모든 결과물들은 기말 평가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하나하나씩 신경들을 써서 만들고 잘 안 되는 부분들 또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나한테 질문들 하고 또 대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면은 그 부분들을 나도 고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줄 테니까 이번 주 열심히도 표현해서 다음 주 대면 시간에 같이 한번 의견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짜장면을 열심히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보여주도록 할게. 음식은 첫 번째로는 일단 먹음직스러워야 돼.
맛있게 딱 봐도 야 정말 맛있어 보인다.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라고. 음식은 그릇도 중요하겠죠. 그 그릇을 어떤 부분에 표현해 주느냐.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그릇 세팅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릇을 어느 짜장면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밥솥 그 밥그릇 같은 데다가 표현하게 되면 어색할 수밖에 없듯이 짜장면 그릇에 알맞는 또 된장찌개 그릇에 알맞는 가장 효과적인 그릇 세팅하는 음,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가면서 작업들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혹시 질문 사항 없으면은 오늘도 대면 수업들 잘들 진행하시고 잘들 받고 수업들 잘들 받고 다음 주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수고들 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네, 수고했어요.